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엑셀의 고급 기능들을 학습을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외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엑셀의 기타 기능들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요. 한 번, 두 번 정도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통합 문서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 일단 시트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저장하는 단위가 통합 문서 단위로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장을 할 때요. 자, 엑셀 확장자를 가지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웹페이지 형태로 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 형태로 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시트를 보호할 수 있고요. 통합 문서도 보호를 해서, 내용을 수정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카메라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되면서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엑셀 옵션하고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은 엑셀 옵션 버튼이 있죠. 자, 클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3을 넣으면, 자, 3을 입력을 하면요. 화면에 3000이 입력되는 것처럼 일정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옳은 것은, 자,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워크시트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화면에서는 3000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은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면은 3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3000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요. 자, 고급에 가시면은, 자, 편집 옵션이 있죠. 자, 편집 옵션에 가시면은,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3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3을 누르고요.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00이 입력이 되었죠. 자, 입력했던 경로는요. 자, 고급에서 편집 옵션에 가시면은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이런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자, 편집 옵션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 자, 소수점의 위치를 1로 지정을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소수점 한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0.3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수점을 반대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방향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소수점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0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이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3000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 중 엑셀의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한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의 각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 옵션은요. 엑셀의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급 탭의 표시에서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시에서 작업 표시줄의 모든 창 표시를 선택하면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나 창을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표시한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것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작업 표시줄에 엑셀 프로그램 아이콘이, 엑셀 작업 창의 개수만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워크시트 1, 워크시트 2, 워크시트 3 이렇게 해서 3개의 통합 문서를 여러분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은 이 3개가 그대로 아이콘으로 해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을 그대로 3개라면 3개의 창 모두를 그대로 작업 표시줄에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엑셀 그 작업 창의 개수가 많아도 항상 엑셀 프로그램 아이콘이 하나만 생기는 겁니다. 자, 작업 표시줄이 있으면은 자, 이 하나에
여러 개의 통합 문서가 같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죠.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나 창을 이제 작업 표시줄에 다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고급 탭의 표시에서 메모와 표식을 선택하면 메모를 항상 화면에 표시하고 오른쪽 상단에 빨간 삼각형 점도 표시한다. 자, 메모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자, 메모 삽입이 있죠. 자, 메모 삽입에서 자, 샘플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게 메모가 되는 거죠. 이 셀에 대한 메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력을 하고 난 뒤에는 보여지지가 않죠. 자,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메모가 삽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식이 있죠. 표식. 빨간색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표식이 없는데 메모가 삽입이 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식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를 올리시면 셀에다가 올리시면은 그 메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메모가 보이지 않지만은 표식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옵션의 고급에서 표시에 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메모가 있는 셀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표식만, 마우스가 위치하면 메모 표시,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셀에 메모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 표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메모를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메모와 표식 모두 표시 안함. 자, 이 말은 메모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되면은 메모와 표식, 이것은 항상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표식하고 메모하고 항상 보이게 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자, 메모와 표식을 선택을 하면 메모를 항상 화면에 표시하고 오른쪽 상단에 빨간 삼각형 점도, 이게 표식이 되는 거죠. 표식. 자, 메모하고 표식이 항상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고급 탭의 편집 옵션에서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을 선택하면 셀을 더블 클릭하여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 뭐 기본적인 기능이 있죠. 기본적인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죠? 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탭의 일반에서 자동 연결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수식을 계산하고 새로 고친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엑셀 옵션에서 자동 연결 업데이트 확인, 이것을 체크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연결. 자,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워크시트가 1번 워크시트가 있고 2번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문서, 자, 통합문서가 두 개예요. 자, 통합문서 1번 통합문서, 2번 통합문서가 있습니다. 자, 1번 통합문서에서 자, 수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A 첫 번째 셀, 여기서 A 첫 번째 셀이라는 것은 1번 통합문서의 A 첫 번째 셀을 뜻하는 거죠. 자, 이거 셀 하고요. 그 다음 북2라는 것은 두 번째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합 문서의 첫 번째 시트에 A 첫 번째 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통합 문서의 A 첫 번째 셀, 두 번째 통합 문서의 A 첫 번째 셀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두 개의 통합 문서가 서로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링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자, 북1 통합 문서에서 북2 통합 문서를 이제 참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연결했을 경우에 북2의 그 값이 변경하게 되면 이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자동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자동 연결 업데이트를 확인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경고창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매크로가 포함이 되었을 때 경고창이 보여지듯이 서로 이제 링크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은 보안 경고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옵션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보안 경고창이 보여지는 거고요. 체크가 해제되면은 경고창 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동 연결 업데이트 확인을 선택하겠다. 체크하게 되면은 경고창이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수식을 계산하고 새로 고친다, 갱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선택하게 되면은 갱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고창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이 더 이상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스타일하고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셀의 설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의 설정 상태. 예를 들어서 글꼴이라든지 뭐 테두리를 줄 거냐, 뭐 글꼴이라면은 글자의 채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미리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두고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어떻게 한다? 자, 이 스타일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적용시켜버리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스타일에 맞도록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에 적용할 서식의 종류를 미리 정의하여 놓는다. 맞는 설명이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도형 개체의 스타일을 변경한 후 기본 도형으로 저장할 수 있다. 자, 도형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도형을 자, 선택하게 되면은 그리기 도구가 만들어지죠. 거기 서식 가시면은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도형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죠. 자, 그다음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만들게 되면은 이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스타일을 도형을 만들 때마다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적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도형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도형을 만드시든지 도형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죠. 다른 통합 문서에 정의된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도형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는 셀에 대한 스타일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셀 스타일은 자, 홈에 가시면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 설정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조건에 맞도록 서식을 정해주는 거고요. 표 서식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표의 여러 가지 서식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셀 스타일은 말 그대로 셀에 대한 스타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다. 자, 스타일을 뭐 나쁨, 보통, 좋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 셀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요,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뭐 스타일 이름을 자, 기사 포스트라고 이제 뭐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 그때의 스타일을 정해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서식에 가시면요. 자, 셀 서식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글꼴을 뭐 기울인 꼴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셀 스타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셀 스타일 외에 사용자 지정에 보면은 기사 퍼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하게 되면은 그 서식이 이제 그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 스타일에 보시면은 스타일 병합이 있습니다. 자, 스타일 병합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 사용되었던 스타일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친다는 의미로 해서 병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스타일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설명도 맞죠. 다른 통합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스타일을 수정해도 이미 스타일이 적용된 셀들의 서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셀의 데이터도 수정할 수 있듯이 셀에 있는 스타일도 1번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 2번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이퍼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검색을 할 때, 웹페이지를 찾아서 웹페이지를 이동을 할 때 보시면은 그 각각의 단어들을 클릭을 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국어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하이퍼링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서로 해서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시트로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시트로 해서 이동을 하겠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세 번째 시트로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접속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기능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표시할 텍스트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셀에 항상 표시되는 문자열이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셀이 예를 들어서 국어다. 그러면 이 국어란 값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접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에 항상 표시되는 문자열 맞는 설명이고요. 스크린 팁. 자, 스크린 팁은요, 하이퍼링크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렸을 때 표시되는 문자열이다. 자, 국어라고 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보여지는 문자열. 됐습니까? 자, 연결 대상은 삽입할 하이퍼링크의 종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자, 연결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할 하이퍼링크의 종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책갈피 기능은요, 좀 달라요.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는 파일 목록을 나타낸다. 자, 이게 아니고요. 책갈피를 클릭하게 되면은 문서 내에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두 번째에서 A 첫 번째 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책갈피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버튼의 역할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워크시트에서 지급액을 현재 값에 추가 지급분 D2 셀에 값을 더한 값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능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지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급액이 있잖아요. 자, 이 지급액에다가 추가 지급분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더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1, 10, 100, 1000만, 10만. 10만에다가 5만을 더해서 15만으로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요. 그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현재 값에다가 더해주는 그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개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리본 메뉴 이용하신다라면은 홈에 가시면은 클립보드가 있고, 클립보드에서 복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컨트롤 V 하시면은 안 되죠. 자, 홈에 가시면은 클립보드가 있고요. 클립보드에 가시면은 붙여넣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붙여넣기 옵션을 볼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그 대화 상자에서 연산 중에서 더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더하기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이 값이 플러스가 되어서 각각의 값들이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요. 자, 일단 복사를 하고 그다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붙여넣기 다른 기능 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중 표를 복사한 후 복사한 표의 크기의 변화 없이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붙여넣기 해야 되느냐. 자, 그림 형태로 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사한 내용을 이 내용 그대로 해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림 형태로 해서 이미지 형태로 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홈에서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옵션 여기까지 똑같죠. 선택하여 붙여넣기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림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또 나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림 형태로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름. 자, 우리가 범위를 선택을 해서 자, 자주 사용하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수식이라든지 함수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에다가 작성할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면 되죠. 입력하면은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A1처럼 셀 주소와 같은 형태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이해를 하실 겁니다. A1이란 것은 셀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자,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은 문자로 하시든지 이제 밑줄로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숫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 들어갈 수 있고 마침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름 상자에 화살표 단추를 누르고 정의된 이름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셀 또는 셀 범위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서 보시면은 화살표 단추가 있어요. 아래쪽 단추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름으로 정의된 것이 다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범위로 해서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정의할 때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거 비슷한 그 조건이 있었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가능하다. 자,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을 정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 이름을 정의하는 조건하고 조금 다르죠.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능 키, 펑션 키라고 얘기를 하죠. F로 시작하는 키. 자, 그다음 바로가기 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려있는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재계산하기 위한 기능키로 옳은 것은. 자, 기능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F1번은요 엑셀 실행 상태에서 F1번 누르게 되면은 엑셀의 도움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F2번은요 선택한 셀을 편집할 수 있죠. 자, 셀을 선택을 하고 F2번 누르면은 이 셀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5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동이라는 대화 상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7번 누르게 되면은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F7번 누르면은 맞춤법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10번을 누르게 되면은 키보드로 리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리본 메뉴는 마우스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우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은,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F10번 누르고 나면은, 이제 리본 메뉴에 각각의, 알파벳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키보드에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본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F11번.
F11번은 현재 범위를 차트로 만드는 겁니다.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가 있으면 이 표를 범위 선택을 하고 그냥 F11번 누르면요. 간단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어렵게 만들기보다도 자, 이 F11번 키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기본 차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9번. 여기서는 F9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재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 2가 있고 1, 2를 더하는 썸이란 수식이 있다. 자, 이것을 더했다. 자, 이 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엔터와 동시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근데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F9번을 누르게 되면은 계산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F9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이 두 번째 셀과 같이 수식의 결과값이 아닌 수식 자체를 표시하게 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자, 뭐 좀 특이한 바로가기 키가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수식 입력이 되면요. 자, 여기는 수식의 결과값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식 입력 줄에 상단에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기본적인 표시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셀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 좌판에 보시면은 숫자 1, 2, 3, 4 숫자 있는데 1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숫자 1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키가 있습니다. 물결 모양 되어 있는 키가 있죠. 자, 이 키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같이 한번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결과값이 아니라 수식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키를 또 누르게 되면은 다시 결과값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키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워크시트에서 셀을 편집하거나 메뉴를 선택하여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즉시 실행을 취소하는 기능이 있다. 자, 이게 뭐죠? 실행 취소 기능이죠. 어디 있습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보면은 실행 취소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실행을 취소하거나 되돌리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즉시 실행을 취소하는 기능이 있다. 다음 중 처리 직후에 실행 취소가 불가능한 작업 내용은 어느 것인가? 자, 무조건 모든 실행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취소가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시트하고 관련된 기능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의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시트를 삭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시트 관련된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영구히 완전히 삭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기능들은 다 되돌리기가 가능하죠. 화면 배율, 행의 높이, 셀 서식 변경한 내용 이런 것들은 되돌리기, 그러니까 실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 도형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형은 삽입에 가시면은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거기서 도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도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직사각형, 원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삽입을 할 수가 있죠. 삽입을 할 때 우리가 도형을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 선을 그린다. 선을 쭉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릴 때 Shift 키를 이용하느냐, Alt 키를 이용하느냐, Ctrl 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단 Shift 키를 누르고요. 선을 그리게 되면은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선을 선택을 했어요. 자, 선을 선택을 하고 쭉 마우스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탁탁 끊어집니다. 자, 이게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끊어져서 이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을 그리시든지 수직 혹은 45도 각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 한번 그려볼까요? 자, 타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를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Shift 키를 한번 누르고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Ctrl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Ctrl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서로 대칭되게, 그죠? 일정한 모양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lt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탁탁 끊어지는데 셀의 크기에 맞춰서 자, 보시면 셀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선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평, 수직 45도 각도로 해서 일정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시프트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일정하게 이동이 된다. 시프트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 그리기를 하게 되면은 셀의 크기에 맞춰져서 그려지는 겁니다. 자, Alt 키라고 했을 때는 셀을 기억을 하십시오. 셀에 맞춰서 도형이 그려지는 거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린다라면은 자, 클릭해서 쭉 당기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게 되면은 C를 기억을 하시고 센터, 그죠? 중심. 자,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수직, 수평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45도 각도로 선이 그려진다. 자, 컨트롤 하게 되면 센터, 그죠? 중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시프트가 되는 거죠. 자, 원을 그렸을 때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반지름이 모두 같은 원이 그려진다. 자, 반지름이 모두 같다. 무슨 뜻입니까? 일정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도형을 그리면 셀의 크기에 도형이 맞춰진다. 자, 셀에 맞춰지는 것은 Alt 키입니다. Alt 키. 자, Alt 키를 누른 채 도형을 그리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그려진다. 중심, 센터, 컨트롤이 되는 거죠. 컨트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통합 문서와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통합 문서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 문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워크시트의 복사는 Alt 키를 누르면서 원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로 이동시키면 된다. 자, 워크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 시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탭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원하는 위치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Alt라는 얘기가 틀렸죠. 자, 통합 문서는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최소한 1개 이상의 시트를 포함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의 위치와 창의 크기, 화면 위치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을 작업 영역 파일이라고 한다. 작업 영역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엑셀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트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은, 여러 개의 시트들을 같이 띄워서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엑셀 작업을 하는데, 통합 문서를 여러 개를 띄워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퇴근 시간이 되어서, 자,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내일 다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엑셀을 종료하더라도 작업 영역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시면요. 다음날 여러분들이 이 작업 영역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와 동일한 설정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확장자는 XLW가 됩니다. W는 워크, 작업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요. 자,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의 그런 정보들, 뭐 문서의 위치, 창의 크기, 화면의 위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 보호 기능을 통해서 시트의 삽입, 삭제, 이름 변경, 이동, 숨기기 해제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자, 보호 기능이란 것이 나오는데 보호 기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검토 탭에 가시면은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합 문서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하시면요, 구조 및 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시트가 지금 4장의 시트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시트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삭제할 때,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삭제란 메뉴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삭제가 없습니다. 삭제가 없어요. 그죠?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뭐, 숨기기, 취소,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통합 문서 보호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것을 해제를 하고요.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각각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통합 문서 보호 기능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시트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동 복사. 그러니까 그 통합 문서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창이라는 것은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창 크기가 요만한 크기로 해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창의 크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창을 선택하게 되면은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서를 저장할 때 백업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백업 파일의 확장자는 XLK다. 자,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좀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백업 파일 만들 수 있는데 XLK예요. 백업 파일은 텍스트 공백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면 각 셀에 입력된 내용이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자, 엑셀은 엑셀 통합 형식으로 해서 통합 파일 형식으로 해서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이제 창에 보시면은 파일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파일 형식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 형식 중에서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요. 그 형식대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 중에서 텍스트 형식인데 공백으로 분리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방식, 그러니까 txt, 이게 텍스트 파일의 이제 확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탭으로 분리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탭으로 분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백으로 분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prn이에요. prn.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리고 쉼표로 분리를 선택하게 되면 CSV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분리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각 셀에 입력된 내용이 탭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탭으로 분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탭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웹페이지로 저장하면은 엑셀에서 작성한 문서가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웹페이지 형식도 가능합니다. 자, 웹페이지는 뭡니까? 확장자가 HTML 그리고 HTM 이런 것들이 웹페이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의 확장자는 XLW, 자, 워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 통합 문서를 작업 상태 파일로 저장하면 한 번에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파일만 열어버리면은 그때 작업했던 설정된 상태로 해서 그대로 되돌려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 문서를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이제 공유한다는 얘기인데요. 공유는 어떤 경우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A라는 통합 문서가 있으면은 자, 이 A라는 통합 문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팀 단위로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때 공유 통합 문서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통합 문서 보호, 자, 이 기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편집 탭이 있고 고급 탭이 있는데요. 고급 탭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은 통합 문서 공유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하시면은 이제 공유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변경 내용 추적, 변경 내용 업데이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공유해서 파일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누가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내용을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충돌 해결. 자, A라는 문서를 가지고 1번 사람, 2번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작업했던 것을
저장을 못하게 해야겠습니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까?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적용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장하는 변경 내용 무조건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적용할 거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적용을 시켜버릴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공유통합 문서에서 변경 내용이 충돌할 경우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충돌 해결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를 공유한 후에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은 가능하나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 합,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합 문서 공유. 자, 공유를 한다는 것은 간단한 입력과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런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통합 문서 병합을 이용하여 공유된 통합 문서의 복사본을 원본과 합쳐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A라는 문서가 있고요. 자, 이 A라는 문서를 이용해서 자, 복사본이 있어요. 또 작업한 복사본이 있습니다. A-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병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 공유 통합 문서는 저장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 다른 사용자가 저장한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작업한 것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통합 문서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HTML 문서나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웹 문서 형태도 가능하고 텍스트 파일 형식도 가능하죠. 자, 공유 통합 문서에서 변경 내용이 충돌할 경우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통합 문서의 복사본을 원본과 합쳐 하나로 만드는 작업. 이게 뭐죠? 병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문서의 형식이나 스타일 정보는 XLTX 파일에 따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XLTX라는 파일은요, 서식 파일입니다. 서식 파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타일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 스타일을 적용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확장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해둔 형식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데이터 입력이 더 편리하겠죠. 자, 동일한 문서를 여러 번 만드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중 서식 파일. 자, 다른 말로 이제 템플릿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서식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서식 파일의 확장자는 XLTX다. 맞고요. 자, 통합 문서의 기본 서식 파일을 만들려면 XLSTART 폴더의 파일명을 북으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기본 서식 파일을 만들 때요. 기본 서식 파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용할 서식 파일을 만들 때는 위치가 있습니다. 만들 위치가 있는데요. 자, 폴더명, 이 폴더명에다가 파일명을 이 파일명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경로가 미리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라면은 엑셀에서 이것은 기본 서식 파일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래야만 인식을 할 겁니다. 자, 모든 새 시트에 나타날 서식, 스타일, 텍스트, 기본 정보 등을 서식 파일로 작성하는 파일에 넣는다. 자, 서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 통합 문서에서 보호되거나 숨긴 영역을 서식 파일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통합 문서 보호 기능 아시죠? 자, 보호 기능을 포함을 하고요. 행을 숨기든 열을 숨기든 시트를 숨기든 이런 기능을 부여를 해서 서식 파일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엑셀 데이터를 웹페이지로 저장하거나 게시될 때 유지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일단 엑셀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엑셀 파일에다가 우리가 고급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암호를 지정을 한다든지 뭐 공유 통합 문서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 자, 이런 정보들을 만일 설정을 했을 때 과연 txt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고유 기능들, 좀 특별한 기능들은 웹페이지로 변환을 하든 뭐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하든 그 형태에 맞춰서 100%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00% 변환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유지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100% 그대로 변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쉽잖아요, 그죠? 간단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1포인트로 해서 엑셀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 그럼 웹페이지에서도 11포인트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정 정보라든지 뭐 암호라든지 문의 채우기란 것은 뭐 체크 이런 것들 좀 복잡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런 문의를 채우기 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웹페이지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비워져 없어져요.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웹페이지를 저장할 때 유지되지 않는 항목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공유 통합 문서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웹페이지에 담지를 못합니다. 자, 문의 채우기, 예를 들어서 체크 문의 이런 것들은 복잡한 문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암호, 자, 보안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담지 못하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인쇄 설정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합니다. 자,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유 통합 문서는 사용자의 엑셀 버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일단 공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공유라는 것은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엑셀 버전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버전의 공유 통합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7 버전에서 공유 설정을 했어요. 그럼 2003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은 가능하나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간단한 것은 가능하죠. 자, 공유 통합 문서가 저장된 네트워크 위치를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는 공유 통합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통 뭐 컴퓨터 한 대를 사용을 할 때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 뭐 인사부의 네트워크 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뭐 자재부, 자,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만일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액세스를 하는데 인사부를 액세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사부를 액세스할 수 있으면은 인사부 내에 있는 공유 통합 문서도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공유 통합 문서의 변경 내용을 추적하여 변경 내용을 새 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자, 변경된 내용들만 새 시트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유 통합 문서가 저장된 네트워크 위치를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는 공유 통합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암호로 보호된 공유 통합 문서에서 보호를 해제해도 문서의 보호를 위해서 통합 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자,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A라는 문서가 있을 때요. 자, 보호하고 공유한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기능하고 공유하는 기능하고요. 서로 상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유는 오픈이잖아요. 보호는 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좀 상반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설정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제할 때가 좀 문제예요. 해제할 때는요. 보호를 먼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 그 구조 및 창 보호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유를 해제하고 그다음 보호를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보호된 공유 통합 문서에서 보호를 해제해도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해제를 못해요. 일단 같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제해도 문서의 보호를 위해서 통합 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하면 다른 통합 문서나 문서의 연결이 유지가 된다. 복사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통합 문서의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변경 내용을 설정한다. 자, 설정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변경 내용에 대한 설정 사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시트 보호를 실행하였을 때 보호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시트 보호도요. 우리가 그 통합 문서를 보호하듯이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검토에 가시면은 변경 내용이 있고요. 시트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는 전체를 보호하는 거지만은 시트는 뭡니까? 선택한, 자, 임의의 특정 시트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3개 있으면은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호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시트 보호라는 것은 입력된 내용이나 차트, 행,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정 시트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많이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트 보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변경할 수 없도록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시트를 보호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을 보호를 할 거냐라는 것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삽입, 행 삽입해서 쭉 있습니다. 있고, 개체,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이제 보호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보호 내용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개체, 내용은 맞아요. 이 3가지는 맞는데 시트의 이름은 아닙니다. 시트의 이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 문서와 관련된 문제들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물론 통합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통합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